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막 급등해가지고 지난주에 이거 걱정했는데 이 한풀 좀 꺾이나 싶으니까 또 우리 쉬는 동안에 이런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증시 상황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지 전략 체크인에서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알려드립니다. 오늘은요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 열어볼게요.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쉬는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고 또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연휴 이후에 다들 좀 힘 빠진 목소리더라고요. 근데 굳이 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로 소위 말해 전쟁 분석가들, 전문가들, 정치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속 코멘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전쟁이나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세세하게 보고 있지 않고요. 항상 속보고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가는데 그 스트레스 지수가 주가랑 연동된 주가와의 성과에 연관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전쟁을 걱정하는 이유가 유가 그리고 유가 급등에 따른 금리 상승을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고 또 그게 예측할 수 없다라면 유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데 과연 이 최악의 시나리오 흘러가서 유가가 공급적인 면에서 쇼티지가 나서 상승을 하는데 그 유가의 상승이 과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건드릴까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예측하고 정치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 메커니즘을 좀 예측해 보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은 수요와 쇼티지에 의한 수요가 많은 물가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같이 이 공급 측면에서 유가 인상은 분명 다른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누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과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여기서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 금리의 마지막 국면, 금리 인상의 마지막 국면, 사실 올해의 시장 랠리도 그 국면이 왔기 때문에 시장 랠리가 있었죠. 그 랠리 국면에서는 항상 배드뉴스 위주 굿뉴스 현상이 발생되는데 지금도 저는 전쟁이 배드뉴스 위주 굿뉴스 현상, 국채 금리로 봤을 때 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환율도 생각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 오히려 선물을 6천 계약 매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시장은 불안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서 확실로 보였을 때는 지수가 대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극적인 그런 코멘트와 기사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 말자, 평정심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변화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고요. 지금 다들 안정적으로 보자, 네. 방어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쌀 때 아니면 언제 사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종목 좀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주식 대 현금 비중 75대 25입니다. 보면은 4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SKC,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지주는 20%씩, 그리고 오스코텍 15%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짚어볼 만한 포인트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봐주세요. 네. 4종목 모두 다 저는 주식 비중을 유지한다면 계속 가져갈 종목들이고요. 의미가 있는 부분은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주목해 볼 건 HBM이고 이런 건 다 좀 계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죠. 근데 숫자적인 면에서 좀 쳐다본다면 올해 1분기 때 분기 적자가 3.4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분기 적자가 2.8조 원이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3.4조 원 적자 발표를 했을 때 2분기의 컨센서스가
1분기보다 그 적자 폭이 확대되는 3.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3.6조 원 이상. 근데 2분기 때 발표한 영업이익은 3.6조 원 적자가 아니라 2.8조 원 적자로 적자의 폭이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줄었거든요. 이는 HBM이 기여한 부분이고요. 2.8조 적자에서 지금 3분기에는 1.6조 적자, 그리고 4분기에는 7천억 적자 컨센서스 기준으로가 예상이 되고 내년 1분기에는 턴어라운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적자의 수준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흑자의 속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이는 이 폭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저는 이제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재고 수준도 평이해지는 상황, 조금 바닥을 다지는 상황,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디램의 가격이 0.2% 오르기 시작했죠. 때문에 이번에 하이닉스가 계속 그 박스권 내에 있는데 한번 레벨업을 하고 이번에 박스권을 12만 9천 원을 돌파한다면 다음 레벨인 15만 원까지는 트라이 해볼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지금 시장에서 뭐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 시장이 안정되고 다시 이제 랠리가 생긴다면 거기서 주도주는 반도체가 높은 확률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도 좀 잘 가고 있는데 이쪽 짚어봤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하지만 9월 말부터는 약간은 좀 출렁거림이 나오던데요. 추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팔 필요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본잉여금 2.1조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로 밝혔죠. 우리가 과거에 그 대학교 때 재무 회계를 배울 때 자본 총계는 납입 자본금 그리고 뭐 자본 준비금 그리고 이익 준비금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데 뭐 자본 준비금 안에도 뭐 IPO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그 이익금들이 있고 이익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인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자본 내에 있는 자본 준비금을 자본 내의 이익 준비금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건데 이는 배당 재원을 2.1조 원 확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익 준비금,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서 발생된 이익 준비금으로 배당을 한다면 당연히 세금이 발생되죠. 이건 당연한 건데 회사가 그 자본 내에서 나가는 건 회사 자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나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고세율 금융종합과세 최고세율을 맞으시는 분들은 49%이기 때문에 세금을 절반을 납부를 하는데 그 세금이 없는 수준인 거죠. 그럼 향후 2.1조 원을 배당 재원을 쓸 경우에 이 2.1조 원에 대한 배당은 전부 다 비과세로 쌓이게 되는 거고요. 공시에서 밝혔었죠. 3년간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만큼 배당 재원이 쌓였다라는 건 반대로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급도 좋아지고 배당도 좋아지고 세후 배당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메리츠 금융지주를 말씀드렸을 때 어느 구간에는 결국 주식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3월 달에 6,400억 소각하게 되면 또 그만큼 이제 시총이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단계가 계속 걸치다 보면 쇼티지가 발생되는 구간이 꼭 올 거다라고 생각되고 그때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스코텍은 이번 주에 좀 관련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나 봐요. 네, 12일에 아마 약평이를 하게 될 거고요. 15일이나 16일에 초록을 발표하게 되는데 초록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슨앤존슨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 유의미하다라고 밝혔는데 데이터가 나쁘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세부 데이터가 확정될 때 새로운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팔 생각은 없고요. 결국 이제 돈을 버는 바이오 회사가 될 겁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전부 다 돈을 벌게 될 거고
리포트를 보면 유한양행의 100% 자회사 유한화학이 지금 증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 또한 선순환 단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모두 돈을 버는 바이오 기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포트폴리오 유지하고요. 신규로 관심 두신다거나 하는 종목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건 지점장 포트폴리오입니다. 굳건하게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고요. 외풍에 크게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는데 현재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75%입니다. SKC,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지주가 각각 20%씩, 그리고 오스코텍이 15% 있습니다. SKC가 약간의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수익권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슬슬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상승폭이 빠르게 반납되면서 하락 전환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구간이죠. 유가증권 시장도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